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폴더블 이야기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지난 7월 출시한 폴더블 폰 판매 호조로 3분기 실적이 껑충 뛰었다고 하죠. 이에 질세라 체질 변화에 나서는 애플도 2026년 첫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전망됩니다. 폴더블 폰의 대격돌 기대 속 관련주 선점해 볼까요? 네, 지금까지는 폴더블 하면 삼성이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당장 이제 애플에서도 폴더블 아이폰을 처음으로 낸다고요. 그럼 분명히 이걸 또 기대하는 수요가 많을 것 같거든요. 폴더블 폰 시장에 있어서도 아주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디바이스 자체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애플이 처음 출시하는 또 폴더블 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갤럭시에서만 이제 폴더블 폰이 주로 이제 많이 팔리고 했었는데 결국 애플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커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애플이 이제 강자이다 보니까 애플이 들어오면 이 폴더블 폰 시장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의 이제 뭔가 좀 성장 동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워낙 이제 AI 관련해서는 조금 대응이 늦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있는 가운데, 만약에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이제 출시가 잘 된다라면 새로운 이제 또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플도 새로운 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 애플 폴더블 폰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상당히 내년도에 좀 주목해봐야 되는 좀 카테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확실한 그 양강 구도가 될 것 같고 전체적인 폴더블 시장의 크기도 커질 것이고 애플 자체적으로도 하나의 큰 모멘텀이 생긴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이 기대할 수 있는 밸류체인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LG 이노텍이 최대 수혜주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LG 이노텍은 3분기 실적 반등과 함께 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주가 전망도 더 좋아질 수 있겠네요. 네, 사실은 제가 9월 중순경에 이제 그 중국 상해를 다녀왔을 때 그때 아이폰 17이 딱 출시되는 날이었거든요. 상해에 이제 IFC 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에도 IFC 몰이 있는데 IFC 몰 지하에 가면 이 아이폰 애플 매장이 있는데 제가 늦은 시간에 이제 내려갔었는데 한 8시, 9시 그러면 거의 문 닫을 시간이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이 참 많은 거를 보고 한국에 가면 LG 이노텍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지금 뭐 수요가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LG 이노텍의 주가가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과는 좀 무관하게 계속해서 지금 연초 이후에 강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도 시장은 그렇게 뭐 오전에 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대에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애플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딱히 크게 떠오르는 종목이 몇 가지는 없거든요. 당연히 거기 대표적인 게 LG 이노텍이고, 그 다음 이제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화면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죠? 펴스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LG 디스플레이도 거기에 영향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면에 있는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디스플레이 정도, 그다음에 FPCB 쪽에서는 뭐 BH 같은 종목들 이 정도가 우리가 애플 관련된 밸류 체인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유동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IT 부품 대형주들이 괜찮습니다. 삼성전기도 좋고요. 삼성전기가 오르는 동안 LG 이노텍은 상대적으로 좀 못 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야 이제는 그 시동을 좀 건 거고요. 내년도에 폴더블 폰까지도 분위기가 전망이 괜찮다라면 LG 이노텍은 중기적으로 계속 좀 트래킹을 좀 해야 되는 대표적인 기업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대장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LG 이노텍은 꾸준히 봐야 된다 얘기를 주셨어요. 이외에도 삼성전기나 뭐 덕산 네오룩스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폴더블이라서 힌지나 이런 쪽도 궁금하긴 한데 주요 관련 종목들의 지금 위치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기술적으로 좀 볼까요? 네, 일단은 먼저 LG에너텍만 잠깐 예. 먼저 한번 보면요. 지금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날을 보면 10월 31일과 오늘이 가장 거래량이 많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치의 출발점은 한 23만 원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 23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들고 가봐도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힌지 쪽을 말씀해 주셔서 네. 힌지면 내장 힌지가 있고 또 외장 힌지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장 쪽은 KH바텍이 대표적이고 내장 쪽은 지금 화면에서 나가고 있는 파이넴텍이라는 종목이 예. 대표적인 종목인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13,000원, 14,000원에서 10,000원 이하까지 가격 조정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120일선에서 눌림목 받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주요 밀집한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저점이었던 이 9,000원대를 바닥으로 한번 이제 폴더폰 분위기가 불 때는 충분히 또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후보군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이노텍과 파이넴텍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바이오 학회 시즌인데다 증시 화랑 속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 일정이 줄줄입니다.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도 12월 주총 논의 후 본격화된다고 하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과 소식도 전해지는 등 모멘텀이 넘쳐요. 제약바이오주 이제는 비상하나요? 이 멘트 안에 다 담기도 부족할 만큼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 유동성, 그리고 학회, 여러 가지 개별 호재까지요. 지금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가장 하반기에 좋게 네.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왜냐하면 네. 지금 오늘도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강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 중에 하나는 너무 코스피 위주로만 상승이 그러니까요. 이어지고 있다는 네.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네. 그들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맞아요. 네,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이 안 가게 되면 코스피는 지금 70% 정도 연초 이후에 올라왔는데요. 코스닥은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익률이. 그러면 하반기 11월과 12월에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면 코스닥의 키 맞추기를 좀 하려면 코스닥 150 지수라는 이 시가총액 큰 150 종목이 모여있는 이 지수가 움직여야 되겠는데 그 지수를 묶고는 가장 큰 비중이 바이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비중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고 또 세 번째로 비중이 큰 쪽은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카테고리가 움직였을 때 비로소 코스닥이 좀 세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좋은 쪽은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은 좋은 거 다들 아실 거고요.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같이 가려면 바이오도 같이 가야지만 이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11월, 12월은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이제는 코스닥의 키 맞추기와 함께 우리가 하반기에는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바이오 안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또 비만 치료제 쪽이기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만 치료제 약가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도 사실 많은 종목 중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상위권에 있잖아요. 이 국내 쪽의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약가를 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너무 잘 팔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비용이 워낙 이제 미국 사회에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수요가 어디까지 나타날 정도로 뭐 폭발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요즘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뱃살 때문에 네. 제 주위의 직원들 중에서 이제 마 혼자로 맞고 한 8%, 뭐 좀 빠졌다, 8kg 정도 빠졌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저도 지금 뭐 고민을 좀 하고 있을 정도로 앞으로 네. 그 시장이 어디까지 클지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약가가 비싸고 하면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좋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의 최근에 미국 바이오업계에서 이슈는 그 메세라라는 기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 기업을 앞두고
그 기업을 가지고 지금 빅파마 두 곳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쵸. 네, 70억 달러에 산다고 했는데 한 곳에서는 또 100억 달러 주고 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 그러면 이거 안 잡으면 우리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뒤처지겠구나라는 것을 빅파마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 바이오 카테고리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비만 치료제가 강한 이유는 여기가 확실히 성장하는 곳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비만 치료제 쪽을 확실히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공략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그쪽을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관련한 종목도 유심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탑픽이 과연 어디서 나올지 궁금하네요. 폴더블 쪽일지 아니면 비만 치료제 쪽일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비만 치료제가 이번 주 좀 올라서 타이밍상으로는 그냥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약간 떨어져 있는 그냥 폴더블 쪽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봤는데 네. 폴더블 중에서도 뭐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계시는 쪽일 것 같은데요. 자화전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네. 애플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이폰 17이 워낙 수요가 최근에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쪽으로 이 자화전자의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이 공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폰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좀 고사양 이제 등급이 있는데 그들로서 이제 자화전자의 이 액추에이터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도 최근에 실적 전망치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쪽으로 수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LG이노텍에서 캐파를 확장한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액추에이터를 대표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LG이노텍과 자화전자인데 LG이노텍이 그렇게 캐파를 확장한다라면 자화전자의 상황도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애플 관련된 폴더 모멘텀에는 자화전자를 볼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도 자화전자가 지금 최근에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만으로는 뭔가 성장 동력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구동계라든지 이러한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술을 휴머노이드 쪽에 적용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만약에 그와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좀 나온다라면 좀 로봇 관련주 움직일 때 임팩트가 좀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점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시기가 적기인 것 같네요. 자화전자 오늘의 탑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봇 이야기로 좀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미리 또 잡아봤던 KNR 시스템이요. 무려 지금까지 50%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 로봇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소식도 들리고 어제 사실 신고가였는데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네. 투자 경고 종목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을 때는 투자 경고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눌렸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어제 너무 올라와 버려가지고 계속 오르기는 하는데 저는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려면 정교함도 필요하지만 힘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그 힘을 위해서는 이 KNR 시스템의 액추에이터,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은 좀 보이지만 어제 장대 양봉을 이탈하지 않고요. 좀 기간 조정 보인다면 오히려 뭐 저가에 좀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기간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담아볼 시기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KB증권 프레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